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돈이나 소유물과 같은 물리적인 자원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힘과 집중, 감정 등과 같은 무형의 자원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미 에너지를 고갈된 상태로 시작하며 하루 종일 일상에 끌려가면서 점점 더 지쳐가고 저녁에야 왜 이렇게 피곤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며 우리의 약함이나 무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우리가 힘을 잃고 지쳐가게 만드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미묘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매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시스템에 의해 에너지를 흡수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규칙을 따르고 노력하고 정보를 얻으려고 할수록 더 많이 붙잡히고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와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우리의 집중력, 감정, 시간 모두가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바뀌어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안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자신만의 에너지를 되찾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단순히 신체적 힘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이 움직이며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의 꿈, 목표, 그리고 일상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 에너지를 고의로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집중하고 감정을 쏟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을 창출하여 그만큼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며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지에 따라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 에너지는 결국 시스템에 의해 흡수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이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얻거나 매일의 일상에 몰두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그 모든 것이 우리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식입니다. 뉴스, 소셜미디어, 광고, 그리고 끊임없는 알림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집중력을 끌어내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 결국 시스템이 요구하는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러한 상황들이 단지 우리의 에너지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느껴져 별다른 의문 없이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이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만든 갈등과 분열 또한 에너지를 빼앗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치적인 갈등, 사회적인 분열, 때로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작은 문제들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끌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이슈에서 좌와 우, 빨간색과 파란색처럼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 시스템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같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고 권력을 쥔 이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되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단지 그 싸움에 휘말려 시간이 소모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편을 선택하든 그 선택은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싸움에 참여하도록 유도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이용해 계속해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논란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그 모든 감정은 바로 시스템의 에너지 공급원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믿고 싸우지만 실제로는 이 싸움이 우리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감정을 투자하며 그로 인해 점점 더 지쳐가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에너지의 소비자로 만들고 그 에너지를 시스템이 착취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시스템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깨닫고 그것에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서히 그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집중, 그리고 시간을 쓸 곳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에너지를 착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갈등은 물론 일상적인 작은 문제들도 우리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서로 대립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우리가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에서는 항상 양극단적인 선택을 제시합니다. 좌파와 우파, 빨간색과 파란색 두 가지 선택지 속에서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실질적으로 세상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며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자리를 계속해서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갈등은 이미 그들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우리는 특정 사회적 문제에 대해 강한 감정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 논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 반응들은 결국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분열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하며 자신이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시스템의 의도적인 설계입니다.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그들의 에너지를 서로에게 쏟아내게 만든 뒤 그 에너지는 결국 시스템이 흡수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더욱이 이런 갈등을 유지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은 미디어와 광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뉴스와 소셜미디어는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며 감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유도합니다. 과장된 뉴스 제목이나 충격적인 이야기들은 우리의 집중력을 끌어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에 빠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또한 광고와 마케팅은 우리가 가진 불안감과 부족함을 자극하여 끊임없이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소비는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그 이면에는 계속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분열과 갈등을 부추깁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에너지는 시스템이 흡수하는 자원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점점 더 피로해지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갈등과 분열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에너지를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시간을 쏟아붓는 것에서 벗어나 더 의미 있는 활동에 집중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이 분열의 함정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각기 다른 라벨을 부여받습니다. 국가, 종교, 사회적 계급,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집단의 정체성은 우리를 정의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라벨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할지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나 이 라벨은 우리가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감옥의 벽이 될 수 있습니다. 라벨을 붙여놓은 순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특정 집단에 속한다고 믿고 그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려 하며 다른 집단을 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분열된 사회 속에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분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어떤 집단에 속한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다른 집단을 적대시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갈등이 심화됩니다. 정치적인 이슈에서부터 사회적인 문제들까지 모든 것이 우리와 그들로 나누어지고 이러한 이분법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사실 시스템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하고 각자 자기 편을 들게 만들어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라벨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그 라벨을 넘어서서 시스템을 의심하거나 그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라벨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 걸까요? 그 라벨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정의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라벨들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세상의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특정한 집단에 속했다고 생각하며
그 집단의 가치관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우리가 그 라벨에 묶여 있을 때 더 쉽게 조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열은 결국 시스템이 우리가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을 곳을 선택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자기 라벨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우고 논쟁할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 시스템이 요구하는 대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갈등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그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더 이상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시스템의 목표입니다.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낭비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스스로가 부여받은 라벨에 매이지 않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라벨에 묶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시스템에 의해 주어진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우리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것을 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때 그 시스템은 더 이상 우리의 에너지를 착취할 수 없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자유롭게 사고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두려움은 물리적인 쇠사슬이나 감옥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억제하며 생존 모드로 몰아넣습니다. 끊임없이 위협적인 뉴스, 위험한 상황에 대한 경고, 그리고 절망적인 예측들은 우리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기 위해 고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논리적 사고를 우회하고 가장 원시적인 본능을 자극하여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제어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지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닥친 위협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비판적 사고가 방해받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잃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시스템에 의해 지속적으로 조종당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위기 상황과 긴박감 속에서 살게 되며 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갈되어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며 변화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뉴스나 사회적 위협들은 계속해서 불안을 조성하고 이 불안은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는 당장의 안정을 추구하게 되고 이러한 안정은 대부분 소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는 소비를 통해 해결하려는 유혹으로 이어지며 광고나 마케팅은 이를 악용하여 우리가 더 많은 물질적 소비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소비가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은 일시적이고 결국에는 다시 더 큰 불안과 불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소비는 일시적인 구제책에 불과하며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 몸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의 신체와 마음을 약화시키고 면역 시스템을 손상시키며 수면을 방해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가고 장기적으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쇠약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두려움과 소비의 악순환에 빠져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의 장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가 통제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 감정을 관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움은 단지 시스템이 우리가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일 뿐 우리가 그것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고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에게 언제나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소비주의는 단순히 물질적인 만족을 넘어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결핍을 심어주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불안과 두려움은
대개 부족함에서 비롯되며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소비가 유도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주입받는 것 중 하나입니다. 광고, 마케팅, 그리고 사회의 가치관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비는 실질적으로 우리를 더 깊은 결핍과 공허함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할 때마다 잠시 만족감을 느끼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고 또 다른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이 소비의 악순환은 우리가 스스로를 찾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새로운 물건을 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동안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직장, 더 큰 집, 더 비싼 자동차 등을 추구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허상에 불과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시스템은 바로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통해 결핍을 채우고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유도하면서 그들의 에너지를 착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주의는 우리의 감정과 집중력을 빼앗는 또 다른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내면적인 필요와 본질적인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비주의는 우리에게 이것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소비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비주의 사회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 욕구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려 하지 말고 내면의 평화와 충족감을 추구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신에 자신에게 더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작업이나 자기 개발,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진정한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찾으려 했던 행복과 만족을 내면에서 찾아낼 수 있다면 소비주의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며 자신만의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도시 생활은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회와 성공의 상징으로 여기며 도시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환경임을 종종 간과합니다. 도시들은 사람들에게 무수한 자극과 빠르게 변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끝없는 소음, 교통,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광고는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며 이로 인해 우리는 정신적으로 매우 고갈되고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진정한 생활이 무엇인지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라는 공간이 제공하는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자신을 잃고 오히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도시에서의 삶은 우리가 필요한 자연적인 요소들을 점점 더 멀리하게 만듭니다. 햇살, 신선한 공기, 자연 속의 평화로운 공간은 도시에서는 점점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연과의 접촉이 부족하면 우리는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인간은 본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도시라는 환경은 우리의 이러한 본능을 무시하고 오히려 인간을 스트레스와 불안의 상태로 밀어넣습니다. 도시는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환경 또한 과도하게 자극적입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경쟁, 정보의 홍수, 끊임없이 돌아가는 생활에 압도당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쌓이게 되며 결국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도시 생활이 가져오는 또 다른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며 이로 인해 자주 시간을 놓치고 제대로 쉬는 시간도 가지지 못합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자신을 돌볼 여유를 찾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고갈됩니다. 이와 같은 삶의 패턴은 우리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비하며 우리는 점차적으로 중요한 일상적인 활동들, 예를 들어 운동, 여유로운 휴식,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한한 경쟁과 바쁜 생활은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를 잊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도시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연과의 연결을 되찾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습니다. 자주 공원에 가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도시 생활에서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과의 연결은 또한 우리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시간을 관리하고 휴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도시의 속도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휴식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에서의 삶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의식적으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휴식의 시간을 가지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도시라는 환경 속에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단순히 바쁜 일정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스스로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미디어와 기술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모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소셜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각종 디지털 콘텐츠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응하고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여유를 가지며 문화를 향유하는 시간이었지만 오늘날의 미디어는 점점 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두는 방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피드를 스크롤하거나 뉴스 헤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일으키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콘텐츠가 더 많은 주목을 받으며 우리는 그런 콘텐츠에 끌려들게 됩니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바로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반응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콘텐츠는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은 우리의 감정을 끊임없이 유도하고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피곤해지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할수록 그들은 시스템에 의해 더 많이 소비되고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계속해서 착취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정보의 소비자로서 감정의 반응자로서 존재하게 되며 우리가 원했던 정보나 행복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는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TV를 켜고 일정한 시간에 프로그램을 보기보다는 무한히 이어지는 콘텐츠를 언제든지 소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의 시간을 잠식하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일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또한 자동으로 다음 영상이 재생되는 기능이나 맞춤형 추천 시스템은 우리가 계속해서 콘텐츠를 소비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콘텐츠의 소비자가 되고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스스로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집중력과 에너지를 빼앗고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음악도 그 역할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음악은 본래 사람에게 치유와 영감을 주는 중요한 도구였지만 현대의 대중음악은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곡들이 반복적이고 공격적인 비트, 그리고 감정을 자극하는 가사를 특징으로 하여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이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잠시나마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지만 그 뒤에는 공허함과 피로함만이 남습니다. 이러한 음악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내적인 평화를 방해하며 우리를 더 낮은 진동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또한 음악은 단순히 우리가 즐기고 싶은 경험을 넘어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더 큰 결핍을 느끼게 만드는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결국 미디어와 기술은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에 휘둘리며
우리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우리의 에너지를 착취하는 방식에 대해 인식하는 것입니다. 미디어와 기술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사용을 의식적으로 조절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디어와 기술을 우리의 삶에 맞게 사용하며 우리의 에너지를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와 기술이 우리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모하는 중요한 도구로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시스템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 자신이 소비하는 것들에 대해 더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셜미디어, 뉴스,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심지어 음악과 같은 매체를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대해 인식하고 그 영향력을 스스로 통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디지털 콘텐츠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만큼 우리의 정신과 감정을 자극하여 점점 더 피로하게 만들고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소셜미디어나 뉴스의 헤드라인은 항상 우리를 자극하려고 합니다. 자극적인 제목이나 감정을 부추기는 콘텐츠는 클릭을 유도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그곳에서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콘텐츠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정보나 내적인 성장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것들은 우리를 소모시키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요구하는 형태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비하는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깊은 평화나 충족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더 이상 그런 자극적인 콘텐츠에 휘둘리지 않도록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방식과 콘텐츠를 선택하면 우리는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콘텐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소비하는 것이 진정한 만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끊임없는 자동 재생 기능과 맞춤형 추천을 통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며 끝없는 영상 소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합니다.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 즉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휴식이나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활동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음악도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현대의 대중음악은 그 자체로 감정을 자극하고 반복적인 비트나 자극적인 가사로 우리의 감정을 흔들며 일시적인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음악은 진정한 영감을 주기보다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감정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음악을 통해 감정적으로 치유를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깊은 공허함을 느끼게 될 뿐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이 우리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의 기분을 저하시키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요소들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디어와 기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고 그 선택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만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려는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제공하는 소비주의, 두려움, 분열과 갈등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가고 내면의 평화와 에너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단순화입니다. 단순화는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그 외의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이나 사회적 요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먼저 우리의 환경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물건들, 그리고 그것들이 주는 정신적 부담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쌓여있는 쓸모없는 물건들이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결국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불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그것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리적 공간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만 남기는 것이 첫 번째 단순화 과정입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공간을 비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많은 여유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도 단순화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항상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우리는 종종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요구나 사회적 기대에 맞추어 시간을 소비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시간을 단순화하는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단순화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고 진정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도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들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의 에너지를 회복하게 도와주며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화는 단지 물리적인 것들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감정적인 에너지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며 감정적으로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의 활동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화는 결국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와 평화를 되찾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복잡한 시스템과 갈등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단순화입니다. 우리의 공간, 시간, 관계, 그리고 마음을 단순화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단순화의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